자, 오늘도 배팅의 순간에서 찾아보겠습니다. 레몬리서치 김민수 대표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대표님. 안녕하십니까. 네, 대표님께서도 굉장히 적중률이 요즘 참 좋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말씀 하나하나에 귀 기울이고 있습니다. 네. 오늘도 활약을 기대하겠습니다. 잘하겠습니다. 네. 네. 첫 번째 종목 보겠습니다. 바로 현대중공업을 가지고 나오셨습니다. 대표님께서는 어떤 배팅을 하시겠습니까? 네, 저라면 당연히 그냥 매수 쪽으로 바라봐야 될 것 같고요. 네. 조선업종의 변화를 오늘 시장이 좀 그러네요. 네, 굳이 이렇게 민감하게 밀려 내려가야 될 이유가 있을까 싶긴 한데. 그러게요. 네, 외국인들 현선물 다 매도로 진행하면서 3,000선 테스트 한다는 것 자체가 일단 기분이 나쁘고요. 그래요. 네, 지들은 잘 올려놓고. 네. 예. 하여튼간 일단 예. 조선업종 쪽으로 봤을 때 2분기는 빅베스라고 그러죠. 그러면서 이제 후판 상승 가격과 함께 여러 가지 앞으로 털 거를 거의 다 털었다라고 하게 되면 지금부터 3분기는 어제부터 보여줬듯이 실적 이제 정상적으로 돌아가고 게다가 기존 수주분까지 같이 이어지면서 실적 변화를 그대로 안고 가겠다라는 입장이라고 하게 되면 새롭게 봐야 된다고 생각 들고 있고요. 예. 게다가 지금 이제 추가로 뭐 LNG선 관련된 뭐 카타르 수주 얘기들도 계속 나오겠지만 그쪽은 뭐 그냥 그거 없어도 예. 지금까지 보여줬던 실적만 가지고라도 벌써 독이 한 3년 정도는 다 채워졌다라는 관점으로 보게 되면 계속 관심 있게 봐야 되는 게 맞다고 봐야 될 것 같고요. 그런 측면 쪽에서 조선 쪽을 보게 되면 일단은 다 현대그룹 쪽이죠. 예. 네. 현대중공업 지주 있고 현대중공업 있고 한국조선해양 거기다가 현대중공업 대우조선해양도 어떻게 보면 인수하다 보니까 그쪽 거 뭐 이렇게 나올 수 있는 상황들인데 그런 관점 쪽에서 현대중공업 뭘 사야 되느냐 뭐 고민이 많다라고 생각하신다고 하더라도 그나마 현대중공업이 제일 가까울 사업회사 쪽에 가깝지 않을까라는 쪽으로 바라보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좀 IPO의 특성이 좀 있겠죠. 예, 그래서 혹시 맞습니다. 나올 수 있는 의무 보유 확약 그쪽에 대한 물량들 또 출회될 가능성도 일단 있다 보니까 그 점을 일단 기다려 보되 상대적으로 만약에 조선 쪽에서 그나마 그 전에 감자 다 끝나고 증자까지 끝낸 삼성중공업이 더 가볍지 않을까라는 생각 쪽으로 바라보면은 조선주는 일단 또 다가오는 경기 민감 사이클 중에 하나의 변화 쪽을 자리 잡는 걸로 보시되 차라리 최선호는 저는 삼성중공업이 날 것 같고요. 아, 조선주 안에서요? 네. 예. 그리고 또 기잔재 업종들이죠. 이와 관련된 종목들도 같이 챙겨보는 게 맞겠다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조선주 자체에 대한 매력을 좀 보시는 겁니까? 그렇다면? 그렇죠. 한국조선업의 강점 이런 거를 더 찾아보는 편이고요. 실적 변화도 이제 털 거 털었다. 그렇게 되면은 이제 정상적인 실적 변화가 나오지 않을까. 이 두 가지만 본다고 하더라도 이제 지금 경기 민감 섹터가 전혀 인기가 없습니다. 네. 뭐 지금 고민해야 될 게 그럴 수밖에 없죠. 네, 여러 가지 많다 보니까 뭐 인플레이션 압박이니 여러 가지 많다 보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나오는 흐름들은 만약에 그러면 이제 철강주가 만약에 주춤하는데 그 반사익은 누가 보겠습니까? 쉽게 말씀드리면 후판 가격이 떨어지니까 배 만드는데 더 싸게 만들 수 있군요. 그렇죠. 근데 충당금은 미리 쌓아놨고 예. 이게 환입되기 시작하게 되면 실적은 더 좋아지겠죠. 예. 네, 이런 쪽에 그렇군요. 아이디어를 갖고 있습니다. 포스코가 그렇게 좋더니만 네. 이제 포스코가 신저가를 기록을 하고 있더라고요. 그런데 상대적인 수혜는 조선주가 받는다라는 투자 아이디어로 논리적으로 아주 설명이 가능할 것 같습니다. 네, 그럼 감사합니다. 제가 정리는 잘 못하거든요. 정리의 여왕, 네, 인정하겠습니다. 저희는 광장의 그 황제 대표님. 자, 이 현대중공업이 사실 상장 이후 그렇다 할 상승을 주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좀 때가 왔다라고 해석을 해도 괜찮을지 대표님께서 만약에 이 주식을 매매하신다면 가격 전략 어떻게 세우시겠어요? 네, 일단 지금 가격대가 직전 고점대 그래서 상장하고 박스권에 갇혀 있는데 11만 5천 원대가 약간 12만 원대는 넘어가기가 좀 버겁고요. 여기서 이제 약간 좀 타이밍을 노리는 구간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래서 아마 이 정도 상황이라고 하게 되면 한 11만 원대 초반 정도로 보시면서 거기서 대응하시는 게 좋지 않을까 싶고요. 지금 어차피 주가가 본격적으로 움직이기 위해서는 지금부터 한 12만 원대 안착해서 한 지난 고점대 영역인 13만 원대를 돌파하면서 나오는 변화가 가장 중요하다고 봐야 될 텐데 그의 흐름들을 확인을 좀 더 하는 시간은 좀 필요할 것 같고요. 네. 그래서 일단은 좀 눌림목 보면서 대응하자라는 관점으로 보시되 그래도 만약에 박스권 10만 원대는 지금까지 충분히 보여준 가격이기 때문에 여기 이탈은
또 약간 또 단기적으로 변화가 나올 수 있겠죠. 그렇기 때문에 리스크 관리하는 가격대로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말씀 나온 김에 삼성중공업이 조선주 안에서 탑픽이라고 말씀을 해주셨으니까 차트 보시면서 얘기를 좀 해주실 수 있을까요? 네, 오늘도 달리려다가 지금 막혔네요. 그런 관점으로 보게 되면 일단 최근 들어서 거의 횡보하다가 나오는 변화라고 봤었을 때 단기적으로는 이제 물론 시장이 관건이긴 하겠지만 한 6,200원대 정도쯤에서는 지지가 나오지 않을까 싶고요. 뭐 일봉상으로 지금 머리가 두 개 나왔다. 싼 고점? 뭐 이거에 대한 부담보다도 그만큼 어떤 오랜 횡보가 이어졌기 때문에 그에 따른 뭐 어떤 차익 매물은 소화하겠다라는 입장 쪽으로 바라봐야 될 것 같고요. 그렇군요. 네, 그런 쪽에서 의미 있는 거래가 지난주 수요일 날, 나왔습니다. 지난주가 아니죠. 예, 이번 주 수요일 날 나왔기 때문에 이를 확보한다라고 하게 되면 약한 6,300원대 전후에서는 어느 정도 좀 지지를 마련하고 다시 돌아가는 쪽에 무게를 두지 않을까 싶습니다. 지금 6,500원에서 6,700원대에 쌓여 있는 이 두터운 매물벽을 좀 소화해 줄 수 있을 것 같은데 내용으로 봤을 때는 충분히 소화 가능할 것 같습니다. 일단 기술적인 거는 한 30%. 네, 스토리가 더 중요하겠죠. 그렇죠. 네, 그래서 그의 변화를 더 생각하고 그래도 그나마 좀 싸게 산다라고 하게 되면 또 단기 눌림 목대 계속 공략 가능할 것 같습니다. 네, 스토리상으로는 지금 충분히 접근할 만한 매력이 있다라는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이렇게 종목들은 그래도 대안이 계속 나오는데 지수가 지금 3,000선을 하회해서 2,995선까지 좀 떨어졌습니다. 금요일장이라는 특징도 있지만 요즘 워낙 시장 상황이 불안하기 때문에 대형주는 시황 사이클에 영향을 받다 보니까 괜찮겠습니까? 이런 시장에도 종목을 좀 담아도 괜찮은 전략을 세워도 괜찮은 금요일 시장인지. 네, 예. 오늘이 월말이죠. 예. 10월 달도 다 갔습니다. 예. 네, 단풍 구경을 가셔야 되는데 시장에도 단풍처럼 빨개야 되는데 네, 참 이상합니다만 그래도 아마 지금 기조가 일단은 외국인들 선물 쪽이 이제 눈길이 가고요. 네. 어제 그러니까 이제 수요일 날 선물 매도를 강하게 시켰다가 어제 매수, 오늘 다시 매도가 이어지는 분위기인데 이 부분이 또 장중에 한 5천 개 가까이 이런 식으로 압박을 좀 커지느냐 여부가 제일 중요할 것 같고요. 그 전에는 아마 10월 달에 정리할 거 정리하고 다시 넘어간다는 분위기로 봤었을 때는 그나마 오늘 정도면 또 3,000선 테스트와 거의 마무리가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인데 일단 잘 모르겠습니다. 네. 특히 워낙 요즘은 외국인들 선물이 빠르게 움직이면서 나오는 변화기 때문에 이를 오후장에 줄일지 안 줄일지는 제가 결정할 수 없거든요. 예. 네, 그래서 일단 선물 동향 보면서 체크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자 외국인 투자자들이 현선물 시장에서 매도폭을 확대하고 금융 투자를 중심으로 한 기관의 매도도 시장에 좀 부담이 되고 있습니다. 자 다음 종목 넘어가겠습니다. 현대건설입니다. 어떤 베팅을 하면 좋겠습니까? 소외된 대형주다라는 쪽에서 매수로 말씀드리고 싶고요. 네. 건설주는 다음 11월 4일인가요? 이제 국민의힘도 경선 후보가 이제 탄생하겠죠. 네, 드디어. 그러면 이제 드디어 본격적인 대선 레이스가 시작이 됐습니다. 그 제대산데요. 예. 네. 그래서 레이스가 시작되다 보니까 그에 따라서 이제는 뭐 어떤 당의 색깔이 아니라 정책으로 이제 얘기를 할 때가 됐다고 보여지게 되면 이제 두 가지가 가장 큰 일단은 좀 수면 위로 올라온 게 두 가지 같습니다. 첫 번째가 원전이죠. 네, 원전 관련해서 탈원전이냐 아니면은 그냥 원전 육성이냐 뭐 이런 쪽으로 육성보다는 그냥 유지냐 뭐 이런 쪽으로 가는 부분들과 부동산 정책이겠죠. 근데 부동산 정책은 지금 보시면 아시겠지만 봄 때 이후로 인허가라든가 여러 가지 사업들이 거의 정체입니다. 그런데 예산은 벌써 내년 인프라 투자 예산은 더 높여 잡았습니다. 그러면 당연히 어떤 정권의 변화가 나온 다음에 흐름들이 좀 더 빠르게 변화가 되지 않을까라는 쪽으로 보게 되면 정책 모멘텀의 하나의 또 중요한 변화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지금은 11월 달에는 또 하나 봐야 될 섹터가 건설 섹터라고 생각되고 있고요. 그와 함께 건설주 특히 건자재주가 많이 밀렸습니다. 예. 근데 건자재주도 아마 보셔야 될 부분들이 원자재 가격들이 그만큼 많이 올랐죠. 그러다 보니까 이를 충분히 가격 전가 능력이 있는 종목들이냐라는 부분들과 또 하나는 또 이쪽이 좀 많이 우려하는 게 ESG라고 하는 즉 예. 친환경 쪽에 가깝게 또 이를 변화할 수 있는 섹터느냐라는 쪽으로 봤을 때 해답을 주는 섹터가 있고 아닌 섹터가 있을 겁니다. 그걸 또 가려야 될 것 같은데 일단 지금 기조로 보게 되면 시멘트 쪽은 친환경 쪽에 어느 정도 발을 들여놨다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시멘트도 일단 관심 영역으로 보시면서 그리고 또 건설주도 소외됐지만 변화가 일어날 수 있는 시점들 체크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예, 시멘트 관련주들은 어제부터 연속적으로 오르고 있네요. 네. 그리고 말씀하셨듯이 대선을 앞두고 건설주 안에서도 순환매가 빠르게 돌아가고 있어서 네. 예, 그런 종목들은 꾸준히 봐야 될 것 같습니다. 현대건설 오늘 1.7% 오른 51,100원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가격 전략 어떻게 세우고 계십니까? 가격 전략이라고 할 게 없고요. 지금 거의 횡보입니다. 네, 그래서 지금 주가도 현대건설 자체가 지금 한 단계 레벨 다운돼서 거의 뭐 크게 움직이지 않고 있는 상황들인데 이쪽에서 관심 있으시다고 하게 되면 혹시 이제 정책 변화와 함께 움직인다라고 되면 5만 원대 정도 보시면서 대응하셨으면 좋겠고요. 근데 이제 실적 자체는 3분기도 그렇게 크게 기대할 건 없을 것 같습니다. 어제 발표됐던 GS건설에도 얘기가 나왔겠지만 참고로 GS건설이 조금 더 나 보이고요. 예, 네. 그래요? 네. 그래서 특히는 브랜드를 갖고 있는 건설사는 혹시나 또 이제 좀 미묘하긴 하지만 혹시 여당 후보가 재건축, 재개발에 대해서 좀 더 완화하게, 좀 강하게 풀어주는 쪽으로 나온다. 그러면 또 수혜를 받을 수 있겠죠. 이 부분도 체크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예, 정책이 나오는 걸 계속 보면서 네. 확인을 해야 될 텐데 부동산 정책이 1번 오브의 1번이죠. 가장 중요한 정책이기 때문에 또 주식시장에서 투자 아이디어로도 계속 함께 가져가시기 바랍니다. 자, 다음 종목 보겠습니다. 코인테크입니다. 어떤 베팅의 순간입니까? 저는 매도입니다. 매도요. 네, 매도로 일단 챙기시는 게 더 맞지 않나 싶고요. 그렇군요. 저희가 너무 LFP 쪽으로 다들 가는 거에 대해서 너무 열광하는 것 같은데 제가 보기에는 이제 이 정도 열기면은 어느 정도 주가도 반영했다고 봐야 될 것 같고요. 이제 시작이 아니고요. 저는 어느 정도 됐다고 생각됩니다. 주가가 이를 반영하면서 앞으로 나올 수 있는 LFP가 그렇다고 해서 지금 우리나라 배터리 업체들도 다시 하고 이제 현대차까지도 신경을 쓴다라고 하면서 여러 가지 기대감이 높아지는 시점인 것 같은데 그를 충분히 맞출 만한 실적들을 보여줄 수 있느냐라고 봤었을 때는 특히 코인테크 같은 경우 PER 계산해 볼까요? 지금 100배가 넘어갈 겁니다. 네, 그런 정도의 주가의 흐름을 보여줬다고 하게 되면 이게 여기서 이제 시작이라고 하게 된 주가가 반영하는 속도가 더 빨랐다라고 생각되고 있기 때문에 그를 확인해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또 LFP도 지금 아무래도 연결을 많이 시키면서 또 하나의 축으로 자리 잡는다고 보여주고 있겠지만 어제 얘기 나왔던 이제 벤츠 같은 경우도 저희가 얘기하는 A 클래스, B 클래스입니다. 이거 우리나라 돈으로 보게 되면 지금 그냥 A 클래스, B 클래스는 다 아시죠? 차량 잘 아시다 보면은 차량 가격 3천만 원대에서 4천만 원대 정도의 저가 라인입니다. 여기에 들어가는 배터리를 고가를 썼을 때 당연히 메이커 입장 쪽에서는 돈이 안 되겠죠. 그러다 보니까 싼 걸로 들어가자라는 입장은 거의 다 비슷할 것 같고요. 그런 쪽에 한정이라고 하게 되면 들어가는 부품 업체들도 당연히 부품이나 관련된 쪽들도 비싼 마진이 안 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너무 큰 기대를 갖지 말자라고 저는 말씀드리고 싶고요. 차라리 어제 발표했던 현대차가 투자했던 SK가 투자했던 회사 SES 바다 이거 아닙니다. 네, SES라는 회사. 네. 이 회사가 오히려 전고체 쪽과 함께 성공했다는 뉴스가 저는 더 귀에 들려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쪽을 챙기는 게 더 맞겠지. 지금 LFP 쪽은 아직은 좀 너무 반응을 많이 하지 않았나 생각됩니다. 정말 너무나 공감을 하는 것이 네. 예, 그 시장에 저희가 늘 방송에서 말씀을 드립니다만 시장의 분위기가 갑자기 LFP로 쏠리는 것이지 저희 기존의 배터리와 LFP는 공존합니다. 그런데 LFP는 상대적으로 저가 라인에 들어가는 것이고 네, 그런 부분에 있을 때 시장을 주도하기에는 좀 힘이 붙일 것 같다라는 말씀이신데 어제요 대표님께서 KEC를 소개해주지 않으셨습니까? 그리고 네. LFP 중에서 지금 대장입니다. 어제 최고가 찍고 오늘도 추가적인 상승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대표님께서 아주 좋은 전략을 세워주셨는데 그렇다면 KEC도 오늘 많이 오를 때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계속 가져가도 괜찮겠습니까? 역시 좀 차익 실현하면서 이익 실현해 나가는 것이 좋을까요? 네, 이 회사가 LFP 쪽으로도 연결이 되지만 제가 바라보는 것은 전력 반도체 쪽입니다. 이쪽에 대해서 커지는 전기차 시장에 대응한다는 쪽에서 벌써 이제 양산이 완료가 되는 흐름이라고 하게 되면 저는 여기를 더 포인트를 맞추고 싶습니다. 그래서 혹시 단기적 관점으로 들어가셨다고 하게 되면 뭐 최근에 눌림목대 들어가는 시세 변화 때 일단 뭐 차익 실현하는 게 맞겠지만 내년까지 본다라고 하게 되면 제 바람은 한 30% 정도는 한번 끌고 가보시는 게 어떨까라는 생각으로 변화를 좀 지켜보자. 전력 반도체 시장은 커질 수밖에 없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잘 들었습니다. 자, 마지막 종목 보겠습니다. 인팩입니다. 어떤 매팅을 하면 좋겠습니까? 매수입니다. 네. 네, 오늘 장중에 시세 변동폭은 크다고 하더라도 지난주였나요? 제가 현대기아차 관련돼서 자동차 전장 부품 쪽에서는 탑픽을 인팩으로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인팩이 가질 수 있는 가장 큰 장점은 EGMP 쪽에서 그래도 이것저것 다 뜯어봤더니 가장 영향을 많이 끼치고 있고 EGMP의 성장과 같이 갈 수 있겠다라는 쪽으로 보게 되면 현대기아차의 전기차의 확장세와 같이 연결될 수 있는 대표적인 회사라고 봐야 될 것 같고요. 그런 쪽에서 이제 기아도 그렇고 현대차도 그렇고 일단 정점은 지났기 때문에 그에 따라서 앞으로 내년까지 전기차 라인업을 계속 확대시킬 수밖에 없다라고 하게 되면 가장 수혜를 볼 수 있는 회사다라고 생각되고 있기 때문에 일단 오늘은 박스권 상단부 쪽에서 걸립니다. 예, 지난 그렇습니다. 고점 18,000원대 부분에서 예. 또 단기 매매라고 하게 되면 뭐 차익 실현하는 게 맞겠지만은 마찬가지로 지금 박스권 하단부 확인했고 상단부를 시도하는 과정 쪽의 변화다라고 하게 되면 그냥 보유해서 가는 게 맞겠다라고 봐야 될 것 같고요. 마찬가지로 한 30% 50%는 가져가 보시고 이 박스권 상단부 정점이 2만 원대죠. 근데 저는 이 정도는 충분히 안착하리라고 봅니다. 그래서 추가로 가져가는 게 맞다라는 쪽으로 바라보시면서 대응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자 인팩을 살펴봤습니다. 하지만 오늘 오르고 있습니다만 윗꼬리가 달린 좀 음봉이 나오고 있습니다. 6.69% 오른 16,700원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레몬리서치의 김민수 대표였습니다. 말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